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2대 국회가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부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죠? 네, 의석 균형이라도 맞았다면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하는 법안을 서로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겠지만요.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이 190여석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게 균형의 추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이 야당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협치 부활이 좀 어렵겠구나는 걸 좀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을 맞아서 여야 의원실에 난을 하나씩 보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이 난을 버리겠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좀 난의 감정을 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1호 법안들을 어떤 것들을 꺼내 들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발이 된 특검법이 기존의 법보다 위헌 소지가 더 커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먼저 특별검사 추천권이 원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대한변협을 뺐습니다. 민주당에서 1명 그리고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야당이 합의해서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의 추천권 독점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고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변협에서도 민주당 마음대로 후보자를 고르려는 의도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자 중에 나이가 많은 인사가 특별검사로 자동 임명된다는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조항인데요. 네. 법조계와 여당에서도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검 수사 대상에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행위가 추가됐습니다. 네,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고는 하지만 국회 의석수를 봐서도 이제 거부권 전국이 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가결 요건이 출석의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전원 참석을 가정했을 때요.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이 이탈이 되면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회 내 긴장 상태는 더욱 고조될 전망인데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제와 오늘 1박 2일 의원 워크숍을 갔는데요. 그 기간 내내 똘똘 뭉치자라면서 결속을 강조한 것도 이 재표결 리스크에 앞선 표 단속의 일환이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5대 민생 법안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역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서 민생 법안 추진에도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 어떤 걸 발의했는지 보려고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를 헤아릴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뜨뜻미지근한 반응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는 반대하진 않지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최상병 특검법과 비교했을 때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 비교적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켰을 때 얻게 될 정치적 이득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본체인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는 것이 먼저지 이 아바타인 한동훈 전 위원장과 상대하는 것은 정권 심판의 선명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동훈 특검법이 추진될 경우에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의 책금만 올려주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어제 열린 워크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다고 해주셨는데 22대 국회에서의 당정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2대 국회 당정 관계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전반기에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 3년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당이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려 할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러한 당정 입법 성과로 2년 뒤 지방선거 그리고 3년 뒤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다만 후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 20% 아래로 떨어질 경우 당이 정부와 거리를 두면서 차기 대선에서 정권 심판론에 덫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을 부결시키기는 했지만 특검법에 대한 지지 여론이 큰 만큼 여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단일 대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22대에는 방어가 힘들 수 있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22대 국회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이 안철수, 김재섭, 한지아 의원까지 3명입니다. 그래서 5명 이상이 여기에서 더 찬성하면 국회 통과가 가능해요. 네. 또 최상병 특검법과 같은 이 국민적 의혹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22대 국회 초반이더라도 이 8석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높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 이은지 기자가 취재를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가 경찰로 이첩됐던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야당에서는 국가 운영 시스템 붕괴다라면서 맹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야당 의원 17명도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휴가에 나선 대통령이 국외 출장 중인 국무위원에게 그것도 검사 시절부터 사용하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한 것은 이유가 불보듯 뻔하다. 수사를 무마하고 사건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실제 개인 휴대전화 사용은 공식 라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네. 야당의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정황이다라는 우려가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야 원 구성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각 당이 의원들 희망 상임위는 어느 정도 배치해둔 네. 상황인데요. 문제는 원구성 협상의 핵심인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두고 아직 이견차를 하나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대화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이 원구성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다수 의견을 따라야 한다라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는데요. 국회법이 정한 대로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 짓는 것이 국민 도리에 다하는 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시한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만약 민주당은 합의가 이때까지 되지 않을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를 가져가고 나머지 7개를 국민의힘에게 주는 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구성 협상 지연이 되기 시작한 건 지난 13대 국회 때부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각 개원이 반복되는 이유는 대체 뭘까? 국회법을 좀 개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려 36년간 이어온 악습입니다. 13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선출 완료되는 이 원구성 협상에 평균 42.39일이 소요됐고요. 네. 특히 이 전반기 원구성은 47.44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원구성 협상 지연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 국회법에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탓이 큽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각 정당이 협상 때마다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사례나 관리를 들이대거나 원구성 협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치적 사안을 연계시키는 건데요. 학계에서도 원구성 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둬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 경쟁이 치열해서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보좌관들이 밤샘 대기까지 했다고요. 네, 의원과 앞에서 이제 밤샘 대기를 한 건데요. 22대 국회 1호로 접수된 법안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그 발의의 주인공인데요. 네. 이 서 의원과 보좌진은 이 1호 법안 발의를 위해서 26일 오전 9시부터 무려 3박 4일 동안 이 의원과 앞에서 밤샘 대기를 한 끝에 성공을 한 겁니다. 보좌진들은 침낭을 놓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의원과 앞 복도를 지켰다고 하고요. 서 의원도 직접 대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상징성 그리고 화제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로 접수된 법안이란 점에서 이 상징성뿐 아니라 법안의 중요도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공략한 겁니다. 또 서미화 의원이 첫 법안으로 뭘 냈다는 게 벌써부터 기사화되고 저희가 다루고 있잖아요. 이 화제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 사례들에서도 실제로 상징성만큼 성과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대 1호 법안의 말로는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요. 18대 국회에서는 1호 법안이 종부세 감세 법안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이 나오고 나서 폐기가 되고 대안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1호 법안은 이제 민주당 박정 의원이 냈던 통일경제 파주 특별자치시에 관한 특별 법안이었는데요.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 원리로 삼는 사회적 기본법인데요. 당시에 이낙연, 김진표 의원 등 중진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구상을 밝힌 이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지구당이 뭔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구당은 이제 과거에 국회의원 각 지역구마다 존재했던 정당별 지역사무소입니다. 정당의 기초 단위이자 지역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맡았는데요. 하지만 이 중앙당에서 지명한 지구당 위원장의 권력이 너무나 집중되다 보니까 지역 인사들과 정경유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2002년에 국민의힘에 전신인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사건에서 이 불법 대선 자금 전달의 유통 경로가 바로 이 지구당이다라고 지목을 받으면서 비리의 온상이라는 이제 비판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른바 오세훈법이 통과되면서 지구당이 폐지됐습니다. 20년 전 2004년에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다시 재부상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일단 부활시켜야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드는 게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의 활동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지구당 역할을 대신하는 기구로 국민의힘은 당원협의회, 민주당은 지역위원회를 뒀는데 이들은 정당법상 공식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각종 제약을 받는데요.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에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원외 인사가 이 지역위원장을 맡을 경우에는 이 돈을 후원받을 수도 없고 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네, 지구당 부활 논의는 매 국회에 반복이 됐지만 실현되진 못했는데 이번에 좀 다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야당 지도부인 이재명 대표와 또 차기 여당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찬성 입장을 낸 만큼 양당의 이해관계가 좀 떨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집단 지도 체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야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제 절충형 지도 체제를 고심하고 있다.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2, 3등을 하더라도 최고위원회의에 남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말했는데요. 이제 한 전 위원장이 지금 유력한 당권 주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른바 정치 신인에 가깝고 총선 패배의 책임을 아는 한동훈 리스크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안철수, 윤상현 의원도 공감을 표하면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2부에서